저는 김포우리병원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 소화기 내과를 20년째 수술을 하고 있는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소화기 암을 전공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0년 정도 500례 이상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종에서 암이 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종이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생기면 대장암을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용종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용종은 선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암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뭐 보통 한 2년에서 5년 정도 용종에서 선종이 되는 시간, 그다음에 선종에서 암이 되는 시간,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차이가 좀 나지만 대충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용종을 제거했을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 대장 내시경을 하고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한 4, 5년 정도의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용종이 생겨서 용종이 있으면 그게 선종, 그다음에 이제 암 이렇게 이제 계속 변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용종을 계속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제거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생길 수 있는 이제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용종을 제거하면서 위험인자를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장암의 가장 큰 예방법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종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이제 좀 대장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죠? 용종을 방치하면 당연히 그게 이제 암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대장암의 위험 인자라고 하는 것들이 용종이 생기는 거에 대한 위험 인자가 되겠죠. 뭐 식습관이라든지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근데 보통 식습관이라고 했을 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기름진 식사라든지 아니 뭐 자극적인 거, 과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예방하는 방법들이 이제 그런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변이 이제 장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줄여준다? 그렇게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용종이 많이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요? 유전적 요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들,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당연히 뭐 술, 담배 다 이런 것들은 뭐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용종이 양성 선종이 되는 과정이 혹시 몇 년 정도 걸리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제 용종이 발견되고 선종까지 진행되는데 한 2년 정도에서 5년 그 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용종이 큰 거는 선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당연히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종에서 암이 되는 거는 또 한 2년 이내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거해서 선종이었다라고 하면 암이 되기 전에 잘 제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외국하고 이제 뭐 대장암 발생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그 뭐 BMI라고 하죠. 비만도를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비만도보다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이제 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장 지방을 또 올리게 되는 음식들이 되겠죠. 그 밀가루가 소장 육모를 자극해서 대장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밀가루, 글루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극해서 대장암 발생을 높인다는 것도 연구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 탄수화물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내장 지방 비율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을 다 뭐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거,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좋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B가 대장암 예방에 좀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하는데 비타민 B는 보통 어떻게 섭취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아마 스웨덴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엽산이랑 비타민 B가 이제 주기적으로 잘 섭취하고 섭취를 잘 안 했던 분과
섭취를 많이 했던 군을 비교했을 때 대장암 발생 비율이 훨씬 낮게 나왔었죠. 그래서 뭐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타민 B는 사실 곡물에 되게 뭐 풍부하고요. 뭐 말씀하셨던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고 그 뭐 브로콜리라든지 뭐 멜론, 달걀 뭐 이런 것들도 비타민 B가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품을 좀 그런 걸 조금 먹거나 좀 부족할 때는 이런 비타민 B나 엽산을 좀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비타민 B랑 엽산을 이제 섭취를 하는 것 자체는 좋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것만 아니면 뭐 그걸 너무 과량 섭취하는 건 좋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안 드시는 것보다 드시는 군들에서 이제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 드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논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 리스테린 같은 그런 가글을 쓰면 식도암이나 대장암 관련 있는 박테리아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정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근데 포털이나 이런 데 뉴스 채널을 보면 그 외국의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고, 뒷받침할 만한 뭐 이론적 근거는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뭐 양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그 생태를 교란할 정도가 되는가. 물론 이제 뭐 알코올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그 구강 내에 뭐 정상 세균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은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장내 세균들을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을 해서 장 상태가 망가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뭐 식도암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구강청결제를 사용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알코올이 강한 거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양치하시고 구강청결제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소량만 이제 하고 물로 많이 헹궈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적으로 저희가 가글 할 때 소량 사용하고 물을 좀 많이 헹궈서 하고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예방은 사실 대장 내시경을 자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제 검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용종을 못 자르거나 발견을 심하게는 또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정말? 설문지 같은 거 많잖아요. 뭐 식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뭐 씨 있는 음식 같은 거는 며칠 전부터 드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줄기나 이런 거는 뭐 이틀 뭐 이런 것들 하고 네 이제 전날은 뭐 흰죽 같은 정도만 드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청결제 잘 드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 용종 부분에 대변 같은 것들이 남아 있거나 이런 음식물 찌꺼기 남아 있어서 발견이 못하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제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만약에 정말 청결도가 좋지 않아서 보는 데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 이건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지켜서 오셔가지고 잘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장 내시경 준비해서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불편하시죠. 대장 내시경 할 때 장을 비우는 그런 행동들이 다 불편하신데 그래도 많이 좀 간소화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 먹기에도 뭐 옛날에는 이 먹으면 막 역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물 먹는 게 너무 고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음식 뭐 드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장 내시경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귀찮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해야 나중에 이제 용종을 제거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100% 예방이 가능하다. 물론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시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이나 아니면 씨앗류의 음식이 있으면은 용종이 있어도 따르지 못하는 건가요? 자르지 못하는 경우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발견을 못하고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청결도가 너무 좋지 않아서 변이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용종 제거를 하는 게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용종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제 용종이 선종 아니면 암이 좀 의심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기가 보통 일반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근데 보통 그쪽에서 이제 진단을 하시고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좀 규모가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을 보내시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간단한 용종들은 대부분 다 잘 제거를 하시겠지만 조금 이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신 지가 좀 오래됐거나 그 전에 했을 때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상급병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암은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모든 단계에서 수술이 가능한 건지 이 단계별 치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술이 1번의 치료가 되는 거고요. 일단 모든 단계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대장암하고 직장암하고는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른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1기, 2기, 3기까지는 다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다른 곳에 전이가 있게 되는 4기가 되면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가 있는데 1, 2, 3기는 당연히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1기는 보통 수술만으로도 거의 완치가 됐다 대신 1기를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5년간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뭐 재발 전이가 없으면 완치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2기나 3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하실 게 수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기, 그다음에 3기 이런 때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보조화학요법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항암 치료라고 하면 되게 좀 약간 그 긴장하시고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암을 이제 수술을 못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제 약물만으로 암을 이렇게 없애야 되는 그런 치료보다는 좀 더 약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보조라는 말이 붙는다. 보조화학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기, 3기 때는 수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4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4기는 항암 치료가 우선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히거나 대장암이 크기가 너무 커서 대장을 막아서 뭐 장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천공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식적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요 문제가 생긴 암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치료는 항암 치료를 이제 메인 그 주가 되게끔 하는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1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지 않고 수술만으로도 이제 하게 되고 보통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도 항문을 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위치냐 보존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냐에 따라서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선행 치료를 한 후에 그 계획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4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하기 전에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한 다음에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을 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계속 그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암은 사실 조기 발견하면은 상당히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도 하는데 네. 가장 좀 가망이 좀 적은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가망이 적다라고 하면 이제 4기가 나왔을 때죠. 이렇게 뭐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장에서 발생을 했지만 뭐 간이나 폐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복막 전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퍼져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치료가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요즘 그래도 확실히 표적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적이진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발견이 늦어지면 사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발견을 빨리 해야 이게 1기 또는 2기, 3기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좋겠지만 뭐 이게 이제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안 좋은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혈변을 보는데도 그냥 치질이려니 생각을 하시고 따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병원에 왔는데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 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